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비타민 지난번에 우리가 B하고 C 했죠. 그 이번 시간에는 D하고 E,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D하고 E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미네랄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건데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비타민 이제 오늘 이야기한 D, E 그 다음에 미네랄들이 지난번 이야기했죠. 후성 유전학, 유전적인 어떤 부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미네랄 하기 전에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먼저 비타민 D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E하고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비타민 D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항산화 비타민이 A, C, E잖아요. 그죠? 그래서 AC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비타민 D는 그냥 칼슘, 그죠? 그러니까 햇빛 비타민. 그래서 골다공증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막상 비타민 D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유전자를 발현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또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다 그 뭡니까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타민 D는 지금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에는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중에서 당뇨,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그죠? 그 다음 암,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연구됐던 게 뭐냐면, 살찌는 거, 비만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 환자들이 비타민 D가 낮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낮았더니만,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당뇨의 위험성이 그 비타민 낮으면 높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이 당뇨에 도움이 되겠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뭐죠?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만 당뇨, 금방 이야기했던 비만 당뇨. 그 다음에 면역,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주 연구 많이 되고 있던 게 면역, 그죠? 면역.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의 질,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과 위장 질환, 그 다음에 인지 기능,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비타민 D가 다 관여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를 암과 그 다음에 파킨슨병 있죠. 뇌 쪽이죠. 파킨슨병, 그 다음에 치매 유인 알츠하이머라든지,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압 당뇨와 같은 이런 질환들, 그 다음에 항염과 아토피와 같은 이런 알러지 질환,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과 비타민 D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연구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이런 질환들하고 관련이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우리 몸에 있는 어디 있냐면 세포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에 있는 거예요. 핵에. 안쪽에 핵에 이 비타민 수용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세포에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하고 마찬가지로 비타민 A도 마찬가지로 핵 속에 이 수용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 하냐면은 바로 단백질 합성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비타민 D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유전자 발현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비타민 아침에 햇빛 받아주면 어때요? 이게 비타민 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바로 분자 영양학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가 된다. 요 이야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있잖아요. E. 비타민 D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만성질환, 특히 당뇨, 비만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면 비타민 E는요. 이건 뭐죠?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인데 어디에? 지용성, 즉 지방의 산화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비타민 E다.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 대표적인 뭐죠? 지방 어디 많아요? 세포막에 많죠?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그 다음에 비타민 A,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다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A의 산화를 방지해주는 게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또 적혈구막에도 보면은, 그죠? 세포막이니까 문제 되겠죠? 비타민가 부족하면은요, 적혈구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구성성분이 뭐죠?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 산화된다는 말은 세포가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이나 신경, 뇌, 근육, 면역세포 모든 부분에 세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산화되는 거를 막아주니까 이게 비타민 E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중요하고 그래서 비타민 E는요. 세포막의 항산화. 두 번째는요. 혈관 안에도 혈관 내피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오메가3가 있죠. 그래서 혈관 내 지방의 산화.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 아시죠? ADEK. 그러니까 지용성 영양소 ADEK가 산화되는 걸 억제해주는 게 비타민 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E는요. 결론은 우리 세몬 오메가에도 보면 비타민 E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세몬 오메가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요. 타사 어떤 제품보다도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메가3. 자, 그래서 세포막의 오메가3를 또 마찬가지로 보호해준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지질의 항산화에 탁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타민 E 사실 이거 지금 그림 보면 머리 아프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자, 우리 몸에는 기억나요? 비타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산화 영양소라고 그랬고요. 미네랄은요.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인자다 그랬죠. 보조효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항산화 네트워크거든요. 위에 보면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관여하고 그 다음 또 비타민 A도 있겠죠. 그래서 ACE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C는 뭐예요? 지가 들어가서 지가 희생해가지고 비타민 E를 다시 정상화 시킨다 그랬죠. 그래야 또 비타민 C는요. 이쪽에 보면은 글루타티온이거든요. 셀레니움도 역할. 그러니까 셀레니움이나 글루타티온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결국은 뭐예요? 지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항산화 어떤 비타민 E라든지 글루타티온 같은 거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기능을 하게끔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옆에 보면 유해산소나 그걸 통해서 DNA 손상이 되고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미네랄이죠, 미네랄. 밑에 보면 이제 항산화 미네랄들이 막 있어요. 여기 보면 아연, 망간, 셀레니움, GPS는 몰리브덴, 이게 뭐예요? 셀레니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항산화 효소인, 그러니까 아연은 SOD죠.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GPX는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셀레니움이죠. 망간은 카탈라제. 이런 어떤 항산화 방어 효소 세계를 어떻게 야가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이런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미네랄들이 여기 보면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는 구리, 망간, 아연이고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셀레니움 여러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항산화 효소를 이 미네랄들이 도와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미네랄인 셀레니움과 아연이 하는 역할은 아연은 뭐라 그랬어요? SOD, 셀레니움은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거기를 하는데, 정리하면 항산화 시스템의 핵심 영양소로서 지금 아연과 셀레니움과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유해산소를 제거해주고 DNA 손상을 억제해주고 DNA 텔레미어가 보호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염증이 심해지겠고 DNA가 손상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상 유전자가 발현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항산화 네트워크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적당한 정도의 비타민 C는 무슨 역할을 한다? 항산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지가 희생해서 나머지 셀레늄이라든지 글루타티온이라든지 비타민 E를 살린다 그랬죠. 그런데 비타민 C가 고농도로 들어가면 암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지가 활성산소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해되시죠? 셀레늄 똑같은 셀레늄이 작은 농도의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미친 세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농도의 셀레늄은요, 암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파괴시켜요. 정상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항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셀레늄 파라독스라 그래요. 셀레늄 파라독스. 다시 말해서 작은 농도의 셀레늄은 뭐라고요?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준다. 그죠? 그러니까 프리라디칼을 정상세포로 돌려준다. 고농도의 비타민 C는 암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파괴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셀레늄 역설. 그죠? 금방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농도는 항산화제지만 고농도에서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화학적 치료제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암 환자한테는 비타민 C하고 셀레늄은 암을 죽이는 어떤 영향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셀레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에요. 우리가 마그네슘은 우리 알다시피 칼슘은 뭐 수축, 마그네슘은 이온 이 정도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마그네슘은 각종 효소의 기본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효소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운동 능력이라든지 에너지 대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뼈 건강, 근육 이완,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요. 결국 뭐다? 이게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뭐냐면 여기 뭐 C 반응인 단백질 CRP 반응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요. 몸에 염증 생기면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게 CRP예요. CRP. 그래서 C 반응성 단백질. 그 다음에 NF-카파비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CRP는 NF-카파비가 몸에 많으면은 당신은 지금 몸에 뭐가 많다? 염증이 많다. 몸에 염증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천식 있죠.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 생겨가지고 동맥경화가 오고. 그죠? 임산부들한테는 임신성 중독증이 오고. 뼈에는 골다공증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면은요, 비만세포가 증가해서 알레르기가 심각해지고. 이런 게 바로 염증이란 말이에요. 몸에 염증이 높아져서 생기는데 그 베이스에는 뭐가 부족해?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다? 그죠? 염증을 줄여준다. 사실은 요거는 마그네슘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칼슘의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네랄은요, 우리 몸에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pH를 7.8인 야갈칼리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베이스에는 뭐가 많다. 몸이 산성화되면 몸은 염증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마그네슘이 염증을 강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신경계 염증과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제가 그냥 그 항산 미네랄 몰리브덴 뭐 이야기했는데 몰리브덴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몰리브덴. 몰리브덴 아시죠? 들어봤죠? 새로운 WX에 들어있는 게 바로 몰리브덴이잖아요. 몰리브덴. 그래서 몰리브덴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이걸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이거는 산화 효소를 여기 보면은 무슨 산화효소 무슨 산화효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몸에 염증이고 독이 생기는 과정을 줄여주는 거예요. 독소 배출에 아주 중요한 게 몰리브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아황산염은 독소거든요. 황선을 바꿔주고 알데히드를 그러니까 간에서 대사되는 거 있죠. 약물 대사에 도움 주는 게 마그네슘, 몰리브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잔틴 가는게 요산을 만들죠. 요산은 뭐냐면 몸에 생긴 독이에요. 소변독. 그죠? 결국 뭐다? 몰리브덴은 뭐 하는 역할이다? 몸에 생기는 뭘 없애준다? 독소 제거. 독소 제거. 요리 이해하시면 돼요. 독소 제거, 몰리브덴.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아황산염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요산은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 MRC 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독성이 다 못 외워요. 다시 말해서 몰리브덴은요 몸에 생기는 이런 아황산염이나 알데히드라든지 잔틴이라는 요산이잖아요. 그죠? 이런 독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몰리브덴은 독소 제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내의 항산화와 독소 해독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몰리브덴이다. 몰리브덴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요 미네랄과 비타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